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전문 상시 상담기관 인사노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노무법인위원 박윤섭. 김연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마스크 잘 쓰고 다니세요? 아유, 그럼요. 여기 올 때까지도 잘 착용하고 왔고요. 이 앞에서 발열 체크도 다 마쳤습니다. 잘하셨네요. 저희가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동영상을 촬영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벗고 저희가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잘 챙겨가면서 시간을 지내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주제로 협동조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민하는 혹은 고민해야 하는 지점들을 근로계약서 작성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를 떠올리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아 씨,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네, 여기 사용자란에는 의원협동조합을 기재하고 여기 근로자에는 제 이름을 작성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글자 틀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연화 씨와 저희 협동조합의 근로계약 기간은 일단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세요? 채용 공고에서는 제가 정규직을 채용한다라고 보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정규직으로 연화 씨를 채용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다만 연화 씨가 저희 조합의 업무와 잘 맞는지 그 업무 적격성을 판단해 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요. 저희 조합에서는 3개월 정도로 연화 씨에게 업무가 맞는지 그리고 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과 관계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기간을 3개월로 정해 일단 먼저 판단을 해보고 그 이후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물론 연화 씨와 저희가 계속 일을 하게 된다면 이 3개월의 기간은 연화 씨의 전체 재직 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3개월 동안 제 역량을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노력해보죠.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고 그 계약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시용계약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용계약 기간 동안 협동조합과 그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정하고 그 안에서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연화 씨의 근무 장소는 의원협동조합 사무실 여기에요. 그리고 업무 내용은 사무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 협동조합은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행정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요청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조금 더 명확한 형태로 기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꼼꼼하신데요. 네, 저희 계약서에 포괄적인 동의를 구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원래 주 업무인 행정 업무 외에 필요하다면 그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요청하는 업무라고 함께 기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조합에서 통상적인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그런데 저희가 채용 공고 낼 때 근로 조건을 게시한 것과 같이 연화 씨는 풀타임 근무가 아니라 오후 1시 반부터 6시까지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에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처럼 저한테도 주휴일이나 뭐 연차휴가 휴가
그리고 퇴직금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맞죠? 예, 당연히 그렇죠. 저희 조합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내용들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일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신 분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같은 것들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연화 씨는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20시간을 근무하시는 그 일반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조합원들 분 중에 일주에 40시간을 근무하시는 분들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을 적용을 받기는 하시겠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모두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휴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쓰면 될까요? 연화 씨 휴게 시간은 3시부터 3시 반까지예요. 그 시간은 연화 씨가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휴식 취하시면 돼요. 근데 다른 데 보면은 보통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1시간 정도는 휴게 시간을 주잖아요. 네. 근데 왜 저한테는 30분만 휴게 시간으로 부여가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에 8시간을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그리고 또 그것보다 짧게 근무하시는 연하 씨 같은 경우가 해당하겠죠. 근로시간이 4시간이신 분에게는 30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그 법에 정해진 시간만큼 휴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화 씨의 근로일은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근무를 제공하지 않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이 되겠죠. 그중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일요일이에요. 이 조건에 동의하세요? 방금 그 주휴일은 일요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근무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중에 토요일은 무슨 날인가요?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주휴일은 유급휴일, 그리고 토요일은 무급인 휴무일이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때 일요일로 정한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주에 연하 씨가 근무하기로 한 그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저희가 드리는 하루의 유급휴일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협동조합은 모든 근로자들의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제 유급휴일은 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공휴일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출근을 해야 되나요? 흔히 공휴일을 노동법상 유급휴일로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약정을 하면 공휴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다만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형태의 법 개정이 있기는 했어요. 다만 이러한 유급휴일 적용이 그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 협동조합은 아직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휴일을 저희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 씨가 공휴일에 만약 쉬고 싶다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부여된 연차 유급 휴가를 써서 쉬실 수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공휴일, 즉 관공서의 공휴일은 2019년까지는 민간기업에서 반드시 유급휴일로 정해야 하는 날이 아니었으나 법의 개정으로 2020년부터 법정 유급휴일이 되었고 이는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의무적인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월급제 형태로 임금 체계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화 씨가 결근이나 지각이 없다면 월급 전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화 씨의 근무 시간에 따른 금액인 89만 7,655원을 계산을 했어요. 조금 박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차츰 밀려가는 걸로 하죠. 지금은 이 기준에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의원협동조합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 급여가 결정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월급 89만 7,655원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연화 씨에게 적용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이라는 것을 올해 최저임금과 맞춘 금액이에요. 연화 씨가 근무하기로 한 시간인 주당 20시간에 그 주휴 시간에 해당하는 4시간을 더하게 되면 일주에 24시간을 유급 처리하게 되고요. 이 한 주의 유급 처리 시간을 한 달의 평균 주수 4.345주예요. 좀 복잡하지만 그 주를 곱하면 연화 씨의 한 달 유급 처리 시간이 나오게 되고요. 그 수에 연화 씨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89만 7,655원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연장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에는 제 시급의 1.5배를 곱한 금액을 이 월급과 별도로 추가로 제가 지급받게 되는 게 맞나요? 가급적이면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연화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이 시급의 50%를 가급한 금액을 더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 임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예, 저희 조합의 급여일은 5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기간을 산정해서 지급해드리게 되고요. 그 급여일이 휴무일이나 휴일과 겹치게 되면 그 전일에 지급해드리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제 명의의 계좌번호를 작성할게요. 예.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이 강제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가 그 조건에 동의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인 것은 물론 임금 체불 상태가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먼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유급 처리가 필요한 주휴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주휴 시간은 근로자의 주 소정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 소정 근로 시간에 5를 나누어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일주 주휴 시간과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을 합한 값에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하면 그 근로자의 한 달 유급 처리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한 달 유급 처리 시간의 수에 시급을 곱하면 그 근로자의 근로 시간과 시급에 따른 월급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근로계약서 휴가 쪽을 보니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휴가에는 반드시 법으로 주도록 정해져 있는 법정 휴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정 휴가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부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저희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정해서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화 씨가 저희가 계속 일을 하시게 된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직전까지는 한 달 개근을 하시게 되면 하루에 월 단위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계속 모으시면 최대 11개까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의 근무를 가득 채우셨을 때에는 출근하셔야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 날들의 80% 이상을 출근하시게 되면 추가로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을 하게 돼요. 저희가 근로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혹은 조금 요청을 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한 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가 계약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은 방금 이야기를 나눈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근로계약서에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내용 그리고 또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조합과 근로자들이 약속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 혹은 취업규칙에서 정해놓고 그것을 따르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조합에서는 복리후생과 같은 부분은 여기 근로계약서에는 없잖아요. 근로계약서에는 적진 않았지만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연화 씨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업규칙을 한번 꼭 읽어봐야겠네요. 예, 저기 나가실 때 문 옆에 달려 있습니다. 꼭 네.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네. 예, 그럼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시고 양 근로계약서가 모두 정보원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간인을 하고 한 부씩 나누어 가지면서 마치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8월 1일 출근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